어떻게 별의 밝기 변화로부터 행성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1999년 11월 태양 관측 위성이 찍은 귀중한 영상입니다. 붉게 빛나는 태양 앞을 둥근 그림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행성이 중심이 되는 별 앞을 지나가면 행성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별은 미약하나마 어두워집니다. 이 미미한 밝기의 변화로부터 행성의 크기나 그 특징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헨리 연구원이 관측에 사용한 것은 별의 밝기만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특수한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0.1%의 정밀도로 별의 밝기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헨리 연구원은 마시 박사팀이 발견한 행성을 지닌 별들의 밝기를 차례대로 측정해냅니다. 그리고 관측을 시작한 지 4년 후 마침내 밝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별을 발견했죠. 페가수스 자리 근처에 있는 HD 209458로 불리는 별입니다. 관측 결과 그래프입니다. 별이 약 3시간에 걸쳐서 1.6% 어두워졌음을 말해줍니다.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는 순간을 잡은 것이죠. 이 데이터로부터 행성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의 별 주위를 도는 그 행성의 지름이 목성의 약 1.6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성의 무게는 목성의 0.6배였죠. 목성의 60%밖에 안 되는 무게를 지녔기 때문에 밀도가 그다지 높은 행성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그 행성은 지구나 화성에서와 같은 단단한 지각을 지닌 행성이 아니라 목성이나 토성과 비슷한 거대한 가스 행성임을 알 수 있었죠. 지금까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그런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데이터를 처음 접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심별에 바짝 붙어서 도는 목성을 닮은 거대한 가스 행성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의 디미타르 사셀로프 박사는 이 행성의 환경을 모의 실험해봅니다. 중심이 되는 별 바로 옆을 불과 3.5일 만에 일주하는 이 행성은 중심별의 강한 인력에 이끌려서 지구처럼 찾아날 수가 없습니다. 늘 같은 면만 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표면은 섭씨 1200도까지 달아올라 있죠. 너무도 높은 온도이고 보니 행성을 뒤덮은 가스 대부분은 수소로 분해되고 맙니다. 이 수소가 빛을 산란시켜서 행성 전체가 푸른 불꽃으로 휩싸인 것처럼 보이죠. 특히 별의 제일 가까운 부분에선 고온의 수소 가스가 초속 1800m의 맹렬한 속도로 흘러나오면서 줄무늬를 그리면서 행성 표면을 감쌉니다. 곳곳엔 지구 지름의 6배나 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바로 이 행성의 대기 온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양계 안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이 행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 표면에는 지구의 대기에선 물론이고 목성이나 토성의 대기에서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죠. 그 대신 이 행성의 대기인 수소 분자가 짙게 분포돼 있어서 빛이 훨씬 잘 반사되므로 행성 표면이 더욱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다가가서 이 행성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중심별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이 행성은 아마도 전체를 파란 물감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별에 바짝 붙어서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표면 온도 1200도에 초속 1800m의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는 행성. 우리의 태양계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행성은 거대 장렬 행성으로 불립니다. 우주에선 아주 흔하게 존재할 것으로 여겨져 온 우리의 태양계. 하지만 관측을 통해 찾아낸 그 행성의 정체는 우리의 태양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측하는 동안 더더욱 기묘한 별도 발견됐습니다. 하와이 섬 산 정상에 있는 캑 천문대. 마시 박사와 버틀러 박사 연구진이 이곳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발견한 별은 거대 장렬 행성과는 또 다른 이상한 흔들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 사이에 있는 HD 222582로 불리는 별. 이 별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원만한 곡선이 아닌 일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서였죠. 데이터로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태양계의 궤도와 비교해보죠. 태양계의 행성은 거의 모두가 원의 궤도를 그리지만 이 행성은 중심별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수성의 안쪽을 지나고 가장 멀어졌을 때는 화성의 바깥쪽까지 나가는 가늘고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엔 이 정도로 극단적인 궤도를 도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측을 통해 발견한 태양계 밖의 행성들, 그 숫자는 약 7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거대 장렬 행성이나 가늘고 긴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이라서 우리의 태양계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죠. 음. 1995년 10월에 태양계 밖에서 행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태양계 밖 행성들 대부분이 우리 태양계와 비슷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쪽엔 지구처럼 지각을 지닌 작은 행성이 있고 바깥쪽에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우주 어디에서건 모든 행성이 원의 궤도를 도는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페가수스 자리 51번 행성의 발견은 큰 충격이었죠. 결국 우리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는 비교적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발견되는 행성은 왜 우리의 태양계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리온 대성운. 이 성운은 수많은 별이 탄생하고 있는 별들의 요람입니다.
붉게 빛나는 것이 갓 태어난 별입니다. 그 주위엔 검은 원반이 보이는데 먼지와 가스가 짙게 모여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앞으로 행성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먼지와 가스의 양에 따라 장차 태어날 행성의 특징이 결정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관측한 결과 그 양은 일정하지 않고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도쿄 공업대학의 이다 시게루 박사는 이 먼지와 가스의 양에 따라 만들어지는 행성의 숫자나 크기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非常に小さい M3 という物体を置いて考えます。それはさっきの3体目の3体目ですよね。でこいつの重力の作用ってのは無視すると。 이다 박사의 연구진은 먼지와 가스의 양이 변할 경우 어떤 행성이 태어날 것인지를 컴퓨터로 모의 실험합니다. 먼저 먼지와 가스의 양이 비교적 많은 경우입니다. 먼지가 점점 모여들어서 행성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 결과 몇 개의 거대 행성이 탄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대 행성이 많이 생기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태양계에선 거대 행성은 목성과 토성 2개뿐이지만 하나가 더 늘어서 3개가 됐다고 가정한 다음 모의 실험을 해봅니다. 처음엔 거대 행성 3개가 안정된 원의 궤도를 그리지만 서로의 강한 인력에 이끌려서 궤도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맨 바깥쪽에 보라색으로 나타난 행성은 궤도가 오른쪽으로 크게 늘어나서 타원으로 변해갑니다. 안쪽에 노란색과 주황색을 띤 2개의 행성도 궤도가 확실치 않아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얼마 후 노란색 행성에 이변이 생깁니다. 노란색 행성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간 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타원 궤도를 도는 2개의 거대 행성만이 남겨집니다. 이다 박사는 새로 발견된 타원 궤도의 행성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때 안쪽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랗게 보이는 선이 지구형 행성의 궤도입니다. 거대 행성의 주황색 궤도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지구형 행성의 파란색 궤도에 바짝 접근하는군요. 모의 실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행성이 지구형 행성으로 접근하면 지구형 행성은 거대 행성의 강한 인력에 이끌려서 궤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태양에 해당하는 중심별과 충돌해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거대 가스 행성이